안녕하세요. 송아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뉴질랜드 이민 어드바이저 한 분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뉴질랜드 이민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거의 한 5년 정도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한 100건은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을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바로 제 이민 어드바이저셨던 제리님이십니다. 제리님은 제가 이런 거 찍고 있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거는 반드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고, 이거를 모르면, 이분을 모르고 이분하고 상담을 안 받아보면 정말 많이 꼬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민 어드바이저님의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저 또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민은 여러분들 인생 다 걸고 막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들의 학교까지도 막 다 변경하시고 본인의 직업을 그만두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집도 팔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뉴질랜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그렇게 큰 도전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신다는 거, 정말 저는 거기서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유학원에서 돈을 보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학교 추천을 하니까 짜증이 나셔서, 그냥 저는 돈 같은 거 밝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서 진실된 정보를 듣고 싶어서 연락 주신 건 알아요. 근데 그것까진 답해 드릴 수 있죠. 현재 뉴질랜드 시장이 어떤지, 취업 시장이 어떤지, 솔직히 그것도 저는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하셔서 이제 답변을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답변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뉴질랜드 이민 관련해서 현재의 시장, 현 상황 주소를 알고 싶다면 제리님하고 컨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학원 담당자를 알고 그 관련 업계를 하시는 지인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리님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리님하고 저하고 만난 그 사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굉장히 1년? 그러니까 뉴질랜드 제가 5년 살았잖아요. 뉴질랜드 가서 한 4개월, 5개월 만에부터 영주권으로 갈 수 없이 서류들이 완전 꼬인 상태들이 돼버려요. 그 이유가 이민 어드바이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민 어드바이저 라이센스는 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막 따서 케이스를 잘 모르고 이민성의 성격이나 비자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라이센스만 딴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IELTS 7.0 있으면, 그리고 영주권자면 그냥 라이센스 시험 대충 봐서 따기 되게 쉽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완전 뻘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5분마다 이제 제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이어나가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뉴질랜드 갔을 때 호스피탈리티 전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레벨 5. 그때 당시에 레벨 5만 들어서는 그 뒤에 잡서치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레벨 6까지 들어야지 호스피탈리티로 레벨 6까지 듣고 잡서치 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1년치 등록비만 내고 1년 과정을 듣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텔 경영 수업을 레벨 5를 한 4, 5개월쯤 들었을 때 그렇다고 그 레벨 5만 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호텔 1년 동안 시내의 호텔에서 경력을 차근히 쌓았어요. 학생 비자로.
주 20시간씩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는 40시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 매니저로 충분히 그 경력을 쌓아서 졸업과 동시에 다른 호텔에서, 그것도 크라이처치라는 호텔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워크 비자를 바로 받고 레벨 6 없이 워크 비자를 취득해서 일을 하고 1년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벨 6를 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레벨 5만 하고 워크 비자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4, 5개월쯤 지났을 때 공부한 지 저 건강식품 업체에서 저한테 워크 비자를 주시겠다고 어플라이를 하라고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그 사업장이 매년 그 영주권자를 배출했던 굉장히 매출 실적이 좋고 직원들 7명 정도, 뭐 5명 정도 늘 풀타임 직원을 쓰시는 그런 규모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받는 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친분이 있는 이민 어드바이저님께 제 서류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 이거 서류 들어가도 괜찮아? 얘 지금 호텔 전공 학생인데 괜찮아? 이 친구 원래 한국 그 전공은 평생교육학이고 사회복지학이야. 근데 뭐 워크비자 우리 회사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전공이랑 잡이랑 매칭이 되는 게 뭔가 있어야지. 잡 디스크립션, 직무랑 뭔가 매칭이 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워크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질랜드 간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그분이 워크비자 어플라이를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근데 한 2개월 정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민성에서.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 이제 질의서를 막 넣었죠. 그랬더니 잡 디스크립션 이 친구 잡 포지션이 뭐였대? 콜센터 매니저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넣었어요. 니네 그런 콜센터 무슨 매니저라면 콜센터 직원은 몇 명 있어? 다시 회신이 오고 이게 회신이 2주에 한 번씩 온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됐는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콜센터 매니저야. 그래 니네 전체 직원 몇 명인데? 우리 전체 직원 몇 명. 거기서 콜센터 매니저면 콜 담당은 몇 명인데? 콜 담당 뭐 3명 있어 이러면서 급하게 콜센터처럼 막 만들고 막 생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네 직원들 영주권자 분포도는 얼마나 되고 웨이지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계속 질의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근데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학생인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걸로 잡더라고요. 그렇게 한 4, 5개월을 펜딩을 시켰어요. 계속해서 질의 보내고 답장 완전 무시하고 또 그 답변이 오면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서류 내봐. 막판에 서류 내라고 한 게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제가 방학 때 좀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저 애 임금 준 거 페이슬립이랑 통장 입금 내역 보냈어요. 근데 얘 학생인데 임금이 왜 이렇게 높아? 야, 얘 학교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가짜 학생 비자로 들어온 그리고 워크 비자를 위해서 미입국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레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뭔가를 넣으면 제가 완전 불이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서류를 위드로우를 합니다. 그 위드로우를 하지 않으면 서류를 넣었던 걸 다 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클라인이 나버리면 리젝트 이렇게 딱 나버리면 블랙리스트로 아예 파일이 재분류가 돼서 그 뒤에 추후 비자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제리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제리님이 조언을 주셨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4, 5개월을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4, 5개월을 시달린 동안 워크 비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네이버 같은 데 막 서치를 하고 제 담당 유학 사무소에도 서치를 해서 막 이제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을 세워야겠다. 나 그러면 학생 비자를 1년 더 어플라이 해야겠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사업장이니까 비즈니스 전공을 해서 매칭을 시켜야겠다. 전공이랑. 그래서
대학 원 레벨 A 비즈니스 전공을 신청을 합니다. 다행히 시험을 봐서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자체 테스트를. UUNZC라는 그 레벨 A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서류 또 학생 비자를 어플라이 한 거죠. 그걸 빼고. 근데 그 학생 비자에서도 펜딩이 걸린 거야. 거의 3개월을 펜딩을 하는 거예요. 학생 비자를. 와,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3, 4일 내로 출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제가 처음 갖고 온 1년짜리 학생 비자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학생 비자 서류를 내놓은 상황이죠. 워크 비자는 위드로우를 했고, 알고 보니까 이 워크 비자가 디클라인 났었나? 디클라인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서류에 레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학생은 학생을 사칭한 워크 비자를 위해서 온 사람 같다. 그래서 뭐 페이슬립을 완전히 뭐 제출을 해라. 왜 얘가 급여가 높은지 뭐 소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액션 없이 서류를 다 뺐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를 넣는 상황에서 얘가 그때 페이슬립 안 냈던 거를 내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민성에. 그래서 어떡하지? 이미 비자 끝나서 펜딩 걸려있는 비자가 디클라인이 나버리면, 학생 비자 디클라인 나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이렇게 쳤어요. 뉴질랜드 불법 체류자가 되면 뭐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찾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학생 비자가 이렇게 3개월 펜딩 되는 건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 불법 체류 풀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그 담당자들을 찾고 있다가 제리를 알게 된 거예요. 제리를 만났어요. 상담해서 제 사례를 다 말했더니 이러는 거죠. 학생 비자 끝나갈 때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워크 비자를 어플라이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이민 어드바이저들은. 근데 그걸 원칙을 무시하고 4, 5개월 공부 중인 애가 갑자기 워크 비자를 넣으니까 당연히 이민성에서는 이거 뭐냐 한 거다. 아주 기본도 모르던 상황이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어드바이저라고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런 기본 상식을. 그래서 네가 처음부터 많이 꼬여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나랑 할 거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 순간 굉장히 믿음이 갔고, 나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가 지금 바로 지금 추방될 건지 말 건지 이민성에 전화해볼게 하고 바로 전화를 딱 제 앞에서 걸더라고요. 나 이 사건 이 케이스 번호 누구누구 지금 나한테 상담 왔는데 니네 지금 뭐 대충 결론 났으면 내가 이 클라이언트 받을 필요 없잖아. 말해줄래? 너네가 원하는 서류가 뭐니? 내가 뭔가 지금 서류 페이슬립 니네가 원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료들 증빙하면 되겠니? 솔직하게 좀 말 좀 해줄래? 바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근데 이민성에서 아직 정해진 거 없어, 뭐 널 더 추가 서류 낼 거 있으면 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제리님이 액션을 바로 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실은 바보같이 임금을 솔직히 말하면 한인사업장에서 학생이라고 20시간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버타임 하잖아요. 그 오버타임 한 거 돈을 그냥 다 통장으로 받았던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 상식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거를 잡아낸 거죠. 얘 오버타임 했어. 얘 오버타임 한 불법을 저지른 아이니까 추방해야 돼. 이거였던 거죠. 근데 다 물증이 없어. 왜냐면 제가 출석률이 98%였거든요. 당장 물증이 없으니까 쫓아내기는 뭐하고 계속 펜딩을 걸어놨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얘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풀타임 학교. 근데 출석이 98%야. 그리고 거기가 실비아 파크였어요. 근데 제 근무지는 와이라우크, 써니눅이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1시간. 얘가 지금 2시부터
그 사업장 6시에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 그럼 하루 4시간밖에 일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리고 주 5일이고, 그래서 얘는 주 20시간만 일을 했어가 출석률로 어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인정해줬고, 이 학생 되게 뛰어난 학생이야. 항상 출결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오버타임을 하겠니?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막 추천 레터들이 막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물증이 없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냥 급여가 높았을 뿐이야. 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저희 학교 스케줄을 연간 스케줄을 제리님이 딱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7월, 8월 이렇게 텀 방학이 있었을 때를 계산기를 툭 두드리더니 이때는 40시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급여를 이때 지급했다라고 하면 돼 하면서 그러면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로 짓게 딱 잡혀. 이러면서 계산기 탁 두드리더니 딱 그 학교 스케줄링하고 얘가 오버타임 가능했던 시간들하고 해가지고 딱 서류 딱 넣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유유인제 대학원을 그래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미 개강을 하는데 제 비자가 4월인가 5월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비를 다 냈는데 이게 비자 디클라인 되면 환불되는 것도 이제 환불 처리도 너무 어려우니까 돈 다 날리게 생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그때 맞닥뜨린 거였거든요. 그 맞닥뜨린 이유가 첫 번째가 이민 어드바이저 잘못 만나서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케이스를 많이 다룬 어드바이저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원을 그 전에 저는 이미 다니고 있었어요. 펜딩 비자 동안 수업은 들을 수 있거든요. 대신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잘 듣고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근데 5월인가 2개월 만에 이제 비자 딱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블로그에 제리님 막 홍보해드려가지고 좀 그때 바빠지셨었거든요. 진짜 해결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리님을 좀 추천했던 이유가 그 뒤에도 이제 계속 1년 이제 MBA 끝나고 나서 잡서치 비자 받을 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랑 계속 소통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스카이시티 호텔에 또 취업을 했을 때 그 잡으로는 아예 가망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셔서 그쪽에서 바로 빨리 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차라리 한인 사업장에서 비자 받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조언들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오너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주권은 다시 설명하자면 오너가 매출 신고한 모든 그 텍스 리포트 기록을 이민성에 내줘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의 웨이지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사업장별로 직원들 근무 시간 이런 거 모든 걸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서포트 아니고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카이시티 호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주권을 내주면서까지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단순히 알바 정도로만 해라 해서 풀타임 하다가 바로 이제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그냥 캐주얼로 바꾸고 그냥 직원 혜택만 누렸었죠. 스카이시티 호텔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매니저 타이틀 달고 뭔가 하겠다고 한 애들은 진짜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났는데 굉장히 씁쓸해 보이더라고요. 2, 3년을 그래서 충성을 했어요. 호텔에서. 근데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되는 업종이 따로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가능한 사업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한 또 소문을 이민 어드바이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민 어드바이저 상담을 받으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리를 좀 추천하는 이유가 저한테 질문이 와서 제가 이제 토스를 해드리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은
저는 케이스가 그래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그렇게 많이 연결해 드렸는데 했더니 다들 영어 준비 없이 지원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나 하세요 라고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5년 살아보니까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요, 뉴질랜드 정부에 빌붙어서 사셔야 돼요. 그럼 한국에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지? 한국에 눈치 보며 사는 계층처럼 사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당당하게 이렇게 커리어 우먼처럼 뉴요커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근근하게 나라한테 렌트비, 보조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리는 그런 한인들이 많아지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당당하게 뉴질랜드 기업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바랬거든요. 그래서 영어 딱 물어봐서 영어는 이제 가서 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쳐냈습니다. 그게 일반 다른 유학원과 제리의 다른 점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들어왔는데 이민성에서 막판에 영주권 이제 서류가 다 들어갔다 쳐봐요. 그럼 막판에 전화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화 인터뷰에서 실수를 하면 그쪽에 딱 그러거든요. 우리 너 영어 수준이 우리 만족스럽지 않거든. 너 6.5 IELTS 내야겠어. 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열애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6.5 만들려고 하면 6.5가 애들 이 장난도 아니고 이치 6.0은 돼야 되고 오버럴 6.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통 사람들 한 1년은 공부해야지 겨우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1년은 공부해야지 나오는데 보통 지원하시는 분들이 40, 50대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을 봤는데 계속 6.0에서 미끄러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의 2, 3년 걸려서 6.5를 따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어떡하냐는 거죠. 일반 그냥 40, 50대의 중년 여성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따려면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류가 이제 거의 다 되려고 하는데 영어가 딱 걸리면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영어부터 만들고 뭔가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학원에서는 일단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시면 되죠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저도 힘들던데 저도 IELTS 스피킹은 6.5가 있었어요. 처음 시험 봤는데 6.5 땄어요. 근데 리스닝 들으면서 라이팅 써야 되거든요. 이거 스펠링 하나 틀리면 계속 나가고 저 리스닝이 5.5 라이팅도 되게 힘들거든요. 스펠링 하나 틀리면 나가고 S 안 붙이면 틀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서론, 결론, 본론 내용 흐름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딩도 지문이 정말 길어가지고 끝까지 다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 리딩도 5.5 라이팅도 5.5 그랬어요. 첫 시험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5.5에서 6.0 되는 것도 1년 걸리는데 6.0에서 6.5 되는 것도 1년 걸려요. 그래서 2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무리 내가 6.5 스피킹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제리님께서.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은 한국에 IELTS 학원 가셔서 6.5 받고 오세요. 아카데믹도 아니고 제너럴 6.5 그냥 따오시면 되세요. 만약에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도전하지 마세요. 뉴질랜드 이민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그 6.5 제너럴 딸 실력과 악과 깡이 없으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진짜 그 간절한 그 이민자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영주권 줄 것처럼 2, 3년 부려먹고 뭔가 트집 잡아서 내보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가슴에 상처와 멍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뉴질랜드 이민을 꿈꾼다 그러면 저한테 블로그 보시고 저 간호학 전공자인데요, 뉴질랜드 이민 가능할까요?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제너럴 IELTS 6.5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능해요, 무슨 전공이라도 가능해, 그냥 가세요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너럴 6.5 갖고 계신 분만 질문하시라는 거, 그만큼 영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레벨 8 MBA를 졸업한 사람은 영어 점수 면제라고 아예 이민성 레터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리는 저한테 6.5 무조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람 일을 모른다. 갑자기 인터뷰하다가 이거 왜 못 알아듣지 해서 6.5 한번 내볼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거기까지 해. 5년 살면서 정말 영어 때문에 정말 죽어라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영주권 준비 첫 번째, 제너럴 6.5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선택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아직도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있어요. 유유엔제 동문 방문해서 200명? 100명인가? 아직도 방이 있는데 막 질문이 올라와요. 저 푸드코트에서 일을 할 건데 여기 영주권 지원되는 곳인가요? 아니 그걸 왜 단톡방에다 물어보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왠지 사장님한테 물어보기에는 너무 염치 없어 보이고 너무 껄끄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심정은 또 압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질문을 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단톡방에다 물어보겠냐, 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물어볼 곳이 이제 저한테 와요. 블로그 막 검색해 보시고 얘가 경험자니까 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 푸드코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원은 몇 명이 있는지,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짚어볼 수 있죠. 그 매장에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영주권 서포트를 받아서 나온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는 물어볼 수 있죠. 사장님한테도. 왜냐면 그런 케이스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텍스 리포트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직원들 페이롤을 다 제출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장님이 없어요. 직원 그냥 쉽게 뽑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돈을 주고 워크비자를 받는다? 이런 건 어떠냐 하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까지 이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리를 좀 신뢰하는 이유가, 딱 제가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가 돼서 풀타이머가 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원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고민이 됐었어요. 제가 이 일을 이제 1년 정도 하고 한국을 갔다 왔나? 아마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싶은데 이 영주권을 이제 지원할 때가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상담을 나눴는데, 저는 왜 영주권을 지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노후 연금 대비 나중에 이제 연금 받으려고, 나중에 그러려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럴 거면 지원을 하지 말라, 의미가 없다, 영주권 받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뉴질랜드에서도 영주권자들이 이렇게 영주권 받고 자기네 나라 가서 막 살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경제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이 된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년으로 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거기서 이제 출국 직전에 들은 게 2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제 활동한 그 경력이 20년은 돼야지 연금을 받을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주권을 받아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2년을 또 거기 더 있어야 돼요. 그죠? 2년 동안 영주권 더 받고 이제 경제활동 또 경력 채우려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 바에는 왜 여기 사냐라는 거죠. 정말 여기서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여기서 4, 50년 살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국 가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영주권을 받냐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때 그 상담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래, 내가 벌써 뉴질랜드 5년 살면서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미 마음을 내렸는데 연금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덕분에 그랬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영주권은 10억의 가치다, 영주권 못 받는 사람 생각해라 막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너무 10억을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맞지, 나 여기 이미 정 떨어졌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 생각은 없는 나라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안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상담해주는 이민 어드바이저,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만 1,000만 원이 들어요. 영주권 신청할 때 대충.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서류비, 수수료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한 500만 원 받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리님이 그거를 그냥 버리신 거예요. 저의 진짜 인생을 위해서. 어떤 분이 자기 소득을 자기한테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그렇게 과감히 포기하면서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리님을 뉴질랜드 이민 어드바이저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영어 점수 없으시면 상담 아마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어 자신 있고 직업 직무 디스크립션이 잡 디스크립션이랑 내 전공이랑 매칭이 어떻게 되고 사업장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지역 점수 받고 지역의 베니핏이나 이런 것들 궁금할 때 꼭 상담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케이스를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10년 넘게 지금 계속 쭉 해오셔가지고 케이스를 많이 알고 계시고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직접. 그래서 이민 어드바이저들이 그냥 알바생 써서 레터 쓰고 이러는데 제리님은 직접 통화하고 직접 다 컨트롤링을 하시거든요. 핸들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그만 문의 주시고 제리님한테 상담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이민 어드바이저를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비가 1년에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뭔가 안 됐을 때 1년 더 다니라고 하고 그럼 3,000만 원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잡서치하고 워크비자하고 그럼 학력 2년에 잡서치 1년에 워크비자 2년에서 5년을 투자했는데 영주권 딱 들어갔는데 IELTS가 안 돼서 미끄러지거나 그랬어. 그럼 이게 지금 5년 플러스 이게 낭비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 도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목표하신 영주권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힘내세요. 화이팅!